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서, 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가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공배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찾아내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4단원.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여 공약수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나는 육하고 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자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눠가지고 왼쪽에 있는 수를 뭐라 그랬냐면 최대 공약수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의 약수를 먼저 배열했을 때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자, 9의 약수는 1 곱하기 9, 그 다음 3 곱하기 3. 그렇게 있었을 때 공약수는 이렇게 공통인 수다라고 해서 1과 3이고 내가 그때 써줬을 때 가장 큰 수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이 수를 뭐라 그랬다?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도 바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쉽게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그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갖다가 옆에서 이렇게 3을 구했는데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공약수를 구했을 때 쭉 나열했을 때 가장 큰 수 3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쳤던 걸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3을 찾았는데 그렇다면 공약수는 어떻게 찾냐? 바로 3의 약수를 쓰면 된다는 거지. 자, 1 곱하기 3 해서 공약수는 1과 3이다 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또 다른 수를 해볼 텐데 자, 12와 18이 있어. 그냥 2, 6, 12, 2, 9, 18 또 3으로 하면 3, 2, 6, 그 다음 3, 3, 9.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가 뭐다? 최대 공약수 2 곱하기 3 해서 얼마? 6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그 밑에 공약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그러면 나는 공약수 중에 제일 컸던 게 6이야. 그러면 6 앞부분에 나는 뭘 써야 될까? 6의 약수를 쓰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자, 예전에 기적의 계산법 교재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그냥 단순히 최대 공약수만 구하라 이런 식으로 교재가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공약수 개념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공약수까지 구해주라는 그 과정이 설명이 돼 있어. 훨씬 더 지금 더 교재가 쉽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하고 52. 자, 밑에 나와 있는 수가 보이는데 지금 39하고 50이 딱 봤더니 이게 무엇으로 나눠질까? 일단 3하고 9는 더해서 12가 됐으니까 3의 배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52는 지금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소수 기억하니? 약수가 몇 개인 수? 두 개인 수. 그래서 한 자리수에는 2, 3, 5, 7이 있었어. 근데 두 자리수 중에 4개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11, 13, 17, 19야. 자, 이런 배수들이 언급이 된단 말이야. 언급이 됐는데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11, 13, 17, 19 잘 나눠지지 않는 그런 수들은 한번 이 수 중에서 찾아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한번 이걸 13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건 뭐야? 3이고 그 다음 이건 뭘까? 4라는 거지. 어때? 이 수를 알므로 인해서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17로 나눠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9로 나눠서 그 배수들을 찾아낼 때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역시 13이라는 수를 찾았어. 뭐야? 최대 공약수지. 자, 13은 최대 공약수지만 공약수를 만약에 써라 그러면 어떻게 돼? 13의 약수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했지. 약수가 몇 개인 수였다 그랬어? 두 개인 수니까 1 곱하기 13.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최대 공약수도 쓸 수 있고 그 아래 공약수도 역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공약수를 배워서 거기서 제일 큰 수 최대 공약수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를 알았을 때 다시 우리가 공약수 1과 3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최소 공배수를 구한 후 공배수까지 나열하시오 라고 돼 있어. 공배수 3개를 나열하시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과 15를 한번 해보자. 자, 지난 시간에 만약에 6의 배수가 있었어. 그럼 6의 배수 쭉 나열하고 15의 배수 쭉 나열해서 우선 공통인 거 하나만 찾자. 그러면 이런 공통인 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랬지? 공배수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공배수를 하나 찾으면 그 수를 찾았을 때 그 다음 수도 역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수는 어떻다? 처음에 찾은 수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수는 끝없이 나열되니까 나는 또 맨 앞에 있는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줘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수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 최소 공배수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공배수에서 뭘 찾았어? 최소 공배수를 찾았어. 그런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자 3으로 나눴을 때 3, 2, 6, 3, 5, 15야. 그러면 왼쪽은 최대 공약수고 쭉 니은자로 써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5 해가지고 우리는 최소 공배수 얼마? 30을 찾을 수 있었어. 자 내가 30이라는 수는 뭐라 그랬어? 최소 공배수야 라고 얘기했어. 자 최소 공배수 30을 찾았는데 나는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라 그랬어? 최소 공배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공배수 나열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30의 배수를 나열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뭐니?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나는 맨 처음 걸 갖다가 색칠을 해줘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했다면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 수부터 어때? 하나씩 이렇게 30을 더해서 3개의 수를 찾아내는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교재의 4단원의 내용은 뭐냐면 앞부분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공약수 구하자. 그 다음에 뒷장에는 뭐가 나왔니?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배수를 구하자라는 거였어. 자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약수 구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색깔 진하게 칠했던 거 기억나지? 최대 공약수 구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공약수를 구하는 그런 역으로 있잖아.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지. 자 그런데 교재 앞부분이 앞장이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 구하라. 그 다음에 뒷장은 최소 공배수 구한 다음에 공배수 구하라.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자 주어진 그런 교재가 만약에 나와 있어. 그러면 20, 그 다음에 36 이런 식으로 교재에 앞장에 만약에 나오더라도 너희들은 4, 5, 20, 4, 9, 36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교재를 좀 더 확장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뭐야? 최대 공약수 4를 찾았어. 그러면 그 옆에다가 슬러시 해놓고 공약수를 배열해 보는 거지. 뭐라 그랬어?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4였으니까 4의 약수를 쓰자. 그래서 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아래는 최소 공배수도 써보자 이런 얘기야. 자, 최소 공배수는 4, 5, 20에다가 9를 곱하니까 180이 되네. 자, 최소 공배수는 뭐라 그랬지? 맨 앞에 있었던 거야. 그랬어. 자, 180을 구했으니까 역시 3개를 나열할 수 있겠지? 뭐야? 180을 계속 더해서 360, 540. 그래서 앞장과 뒷장이 각각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문제를 구하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 좀 더 많이 연습하는 게 필요하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서 최대 공약수 구하고 공약수 구하고 최소 공배수 구하고 그 다음에 공배수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활용을 해보자.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5장에 걸쳐서 또 역시 나열이 되고 있어. 그래서 쭉 구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5단원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약분 개념이 나와. 자, 약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분수가 존재해. 분모하고 분자가 있는데 이걸 0이 아닌 같은 수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나누는데 이 나누는 이 수가 사실은 누구냐? 분모 분자에 나왔던 이 수의 뭐야? 공약수라는 거지. 자, 공약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면 결국 약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던 그 수 있잖아. 분수보다 어때? 크기가 어때?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면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좀 더 복잡하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숫자가 자꾸 커지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어렵고. 그래서 자꾸 많이 나중에 약분을 활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약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한다. 분모랑 분자의 뭐 공약수. 근데 공약수를 만약에 나열할 때 예를 들면 1과 6이 있고 2과 만약에 3이 있어. 그러면 1로 나누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 1로 나눈다는 거는 뭐야? 같은 수로 그대로 나오니까 1은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눌 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런다?
약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기약분수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앞장의 내용이라면 이거는 뒷장의 내용이야. 자 그럼 기약분수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누었을 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분모 분자가 있으면 얘네 분모 분자에 뭐로 나눈다?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럴 거야? 앞으로 기약분수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 앞단어는 약분은 많이 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8분의 4가 나와 있어. 그러면 다행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여기 지금 화살표가 아니라 는이라고 했는데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이 개념과 이 개념은 다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무슨 개념을 얘기할 거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그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만약에 8분의 4가 있는데 옆에 4분의 얼마고 2분의 얼마일까 라는 거지. 자 근데 내가 4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뭐로 나누었니? 2로 나누었지. 그러면 분모 분자는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8이 2가 됐어. 뭐로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어? 4로 나눴고 얘는 똑같이 4로 나누니까 뭐가 될까?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8하고 만약에 4가 있어. 그러면 나는 4로 나눠서 이렇게 했더니 아 최대 공약수는 4야. 그러면 4에 있잖아. 공약수는 뭘까? 1 곱하기 4고 2 곱하기 2야. 그래서 1이 아닌 공약수로 나눈 공약수로 이렇게 나눈 이런 수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8분의 4를 약분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다시 좀 더 숫자가 많은 걸 한번 해볼까? 자, 72분의 24라고 하는 수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 자, 24분의 4몽, 그 다음에 18분의 4몽, 그 다음에 12분의 4몽, 9분의 4몽, 그 다음에 6분의 4몽, 그 다음에 3분의 4몽 이렇게까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72하고 24를 내가 구해보면 자 8로 나눠볼게요. 8, 9, 72, 8, 3, 24.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뭐가 되니? 1하고 그 다음에 3이 될 거야. 자 근데 크기가 같은 분수를 나는 이걸로 뭐로 나눴고 이거는 뭐로 나눴고 이렇게 뭐로 나눴고 뭐로 나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최대 공약수인 24의 약수인 1 곱하기 24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3, 8에 24 그 다음 4, 6에 24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수를 쭉 찾고 너희들이 처음에는 2로 나눴겠구나 그 다음에 3으로 나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제일 밑에 72분의 24라고 하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3하고 1이 있는데 어때?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이니? 자 마지막에 이 수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 여기서 거꾸로 나누기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어떻게 돼? 나 2배 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배 했구나. 그래서 여기도 3배한 이런 거 또는 4배 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6배 했구나 그 다음에 8배 했네 그 다음에 12배 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나눠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곱해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36분의 10이라고 하는 수는 또 나누어져. 이거는 6으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진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또 나눠져. 8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져. 역시 이것도 나눠져. 근데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3하고 1이 나와 있는 3분의 1과 같은 수는 더 이상 나눠지니? 나눠지지 않지. 자 그래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즉 공약수가 1뿐이 없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눠지는 수가 없어. 이때 나타내는 이 분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기약분수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자 앞에 있는 약분은 옆에 수가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나오는 수, 즉 28분의 21 했더니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야 4라고 돼 있고 위에 네모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나는 이거 7로 나눴구나. 그럼 여기도 역시 뭘로?
7로 나누어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40분의 5도 역시 8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 5로 나눴으니까 나도 이거 5로 나눠서 얼마?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64분의 뭐야? 16 이렇게 있을 때 32분의 4모, 그 다음에 16분의 4모, 그 다음 8분의 4모, 그 다음에 4분의 4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내가 이거를 역시 공약수에 뭐야 2로 나누었구나, 얘는 4로 나누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16과 64가 있을 때 나는 4로 나눠서, 자 64분의 16 이런 식으로 했으면 막 맨 끝에 뭐라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맨 끝에 있는 이수, 즉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수, 이런 수를 앞으로 뭐라 그래? 기하분수라고 얘기할 텐데, 그 수를 찾고 나서 너희들이 거꾸로 곱하는 게 나누는 것보다는 좀 쉽잖아. 그래서 내가 2배 했으면 여기도 2배, 4배 했으면 여기도 4배, 여기 8배 했으면 여기도 8배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칸을 채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뒷페이지는 기하분수가 나왔네. 자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만약에 기하분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예시되어 있는 걸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15분의 10이야. 그러면 나는 10하고 15를 먼저 쓰든 15, 10, 10을 쓰든 상관이 없어. 내가 5로 나눠서, 내가 만약에 15분의 10이었다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아 3분의 2다 라고 쓰면 이게 바로 기하분수야. 다시 15분의 10이었다 그러면 뭐야? 3분의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기하분수가 나온다는 거지. 옆에 뭐로 나눴어?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거지. 자 다시 28분의 14가 있네. 그러면 나는 28과 14 순서 상관없다 그랬지. 자 7로 나눴어. 그러면 28분의 14는 뭐로 쓴다? 2분의 1과 같구나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26도 있고 78도 있어. 그래서 26과 78을 한번 나눠보자. 자 이때 생각하니까 어때? 이건 짝수야 둘 다. 그래서 2로 나눴더니 어때? 다행히 짝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수가 뭐야? 아 13의 배수구나 라는 게 보이니? 아 보이면 상당히 반갑지. 자 그래서 78분의 26은 어떻게 쓸 수 있겠다? 약분해서 너희들이 3분의 1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쭉 약분과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기하분수를 쭉 나열하는 내용이 나와. 자 그러면 자 그 전에 이런 약분의 개념에서, 그럼 우리가 굳이 8분의 4 또 4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수가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이야기를 해. 자 크기가 같은 분수 개념.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피자를 시켰어. 피자를 시켰더니 조금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피자 큰 거는 어때? 조각이 나눠져서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판이 딱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때? 양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8개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분모에 오는 애들이 바로 뭐냐? 이게 이 한 개를 분류한 거지. 한 개를 몇 조각으로는 있잖아. 나누었느냐? 그래서 전체 개수야. 그러면 위에 있는 수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색칠해진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색칠한 있잖아 개수. 그래서 전체가 8칸인데 그 중에 색칠된 거는 4예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어때? 전체 또는 기준이 되는 그 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색칠된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피자 한 판은 우리는 요번에는 4조각으로 나눴어. 근데 4조각으로 나눴을 때 그때 2칸을 색칠해도 어떻다? 위에서 보여지는 것과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역시 2칸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내가 한 칸을 이렇게 역시 색칠했어. 그랬더니 역시 어떻다? 이 내용도 그 내용이 어때? 크기가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우리가 어떻게 돼? 숫자가 이렇게 큰데 큰 수가 어때?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도 다르지 않으니까 앞으로 수는 어떻게 돼? 큰 수로 나타내기보다는 자꾸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약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약분은 뭐로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의 공약수로 나누는데 1을 제외한 수로 나누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다? 바로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즉 최대 공약수로 나눈 기하분수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니까 너희들이 기하분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